자, right. 오늘 122기 4회차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회차, 회차마다 2시간씩 강의가 있죠. 예전에는 이게 12시간, 그래서 12차, 12강, 1강에서 12강 이렇게 항상 수업을 하다가 12번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6번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6회차, 한 회차에 2강의씩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4회차입니다. 1회차 때는 우리가 intonation, introduction 배웠습니다. intonation. 자, 사실 intonation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배웠냐면 붙여 읽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이렇게 퍼즐을 두고 단어 다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닌데 그 붙여 읽기가 안 되니까 우리 연음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인토네이션이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적용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커버를 해봤습니다. 자, 붙여 읽기를 하고 블렌딩이 되는 부분, 연음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인토네이션을 조금 연습을 하니까 인토네이션 높음과 낮음의 끝자락에 그러니까 앞에 단어의 가장 끝 발음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단어의 가장 앞 발음들이 이렇게 막 부닥칠 때 블렌딩이 될 때 내가 영어 자음, 영어 모음, 특히 영어 자음 이 음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기서 한계에 부닥칩니다. 리미트가 여기서 이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인토네이션을 하고 붙여 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물론 이제 리스닝을 좀 더 이제 우선순위를 연습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그 조음점이 특히 자음 조음점이 어, 내가 정확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교정이 되지 않으면 이 어떻게 발성을 하고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내가 원음 사운드와 가깝게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원음 사운드는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들이 내가 소리 내는 식으로 영어 사운드가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원음 사운드와 비슷하게 소리를 내면 당연히 그 원음 사운드가 귀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원음 사운드와 비슷하게 내지 못하면 내가 비슷하게 낼 수 있는 것들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교정해 가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이제 확장해 나가는 시간이 2회차 시간이었어요. 자음, 모음, 조음점, 어른들을 위한 파닉스 시간이었죠. 자, 3회차는 1회차, 2회차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템포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실 그 인토네이션 얘기나 AAT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American Accent Training이라는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처음에는 IBM 같은 좀 유수의 인터내셔널 브랜치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력들 그래서 영어는 너무 잘하는데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악센트가 심해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영어를 스피킹을 하고 스피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아,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또 따로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토네이션 얘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센텐스 리듬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중에서 인토네이션 얘기가 좀 커버가 돼 있는 자료들은 그런 이제 컨텐츠들은 많아졌는데 아직도 템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곳은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어가 블렌딩 되는 거 알겠고, 인토네이션 되는 건 알겠는데, 문장에서 내가 원어민 사운드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원어민 되게 빨리 읽어버리고, 어떤 부분은 또 되게 천천히 읽고, 근데 나는 그 감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박자라는 거, 박자 감각. 자, 근데 박자와 템포의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플레이스먼트입니다. 자, 오늘 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영어의 그런 이제 의미를 담는 스트럭처 또는 문법, 어법이라고 하죠. 이 단어의 개수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영어 문장을 읽는 속도가 단어의 개수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 결정하나요? 플레이스먼트, 자리가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개념을 우리가 3회차 때 한번 커버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그걸 가지고 센텐스 리듬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텐스. 센텐스 리듬을 배우면서 내용어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센텐스 리듬을 중점적으로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Hey, Ronnie, what do you think of orientalism?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좀 무거운 주제 같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Hey, what do you think about orientalism? 자, 전치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어 커버를 한다 그랬는데 전치사가 내용어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rientalis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 do you think of orientalism? of를 썼을 때랑 about 썼을 때 우리 번역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채팅창으로도 남겨주시고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Let's chew on that.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서 내용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이 굉장히 바쁘네요. 아직 아무도 안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남겨주세요. 처음에 쉽게 들었을 때는 워하고 테러리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느껴지는데 두 문장이 그쵸? 그, 그 선생님 다시 뭔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워하고 테러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하느냐 음, 혹은 두 번째는 개별로 어떤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음, 우리 about 참 쉽게 많이 느껴지죠. 쓰잖아요. 그쵸?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음, 아마 평상시에도 말씀을 하실 때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 구사 이렇게 스피킹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라고 그러니까 그 약간 스타일이 그냥 내가 아는 문장들 생각 안 하고 막 쓰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거침없이 구사를 하시고. 근데 그래도 좀 아마 문서를 많이 읽는다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든 조금 영어 문장을 항상 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of와 about의 차이인데 평상시에 about 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of는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of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일단 listening에서는 잘 안 들리죠. of가 잘 안 들리고 내가 of를 좀 멋지게 쓰려고 되게 멋진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of를 잘 알고 이해하고 써본 적이 있나? 아마 그런 어,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I was thinking 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Of하고 about. I was thinking of you. I was thinking of you the whole time. I was thinking about all about you. 자, 사실 제가 of you 다음에는 the whole time을 붙였고 about you 앞에는 어를 붙여서 좀 더 어울리는 말들로 제가 예문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도 about you와 of you의 차이입니다. 자,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피드백 드리면서 제가 내용을 풀어가겠지만 또 말씀을 해 주시면서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또 본인의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시간 내내 너를 생각했다. 그쵸. 내내 너를 생각했다. I was thinking of you the whole time. 계속 너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아래 문장은 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은 알겠는데 왜 이때는 of를 썼고 왜 밑에 문장은 왜 about을 썼을까? 두 개 바꿔 쓸 수 있지는 않을까? 바꿔 쓰면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쓸 수는 있지만. 첫 번째는 시간이 더 우선이고, 음, 그러니까 전체 시간 동안 너를 생각했다. 두 번째는 너가 중심인 거죠. 너가 모든 중심. 것에 대해 너를 음, 자,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of와 about을 꼭 comparison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영어 전치사도 좀 이렇게 짝이 있습니다. 같이 비교해서 보게 되면 명확하게 좀 뜻을, 뉘앙스를 잡을 수 있는 pair가 존재해요. 그래서 about은 of와 같이 좀 잡아주시면 컨셉을, 뉘앙스를 조금 더 잘 잡을 수가 있어서 제가 예문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of는 대상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about은 어떨까요,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깊이 있는 분석적인 사고, 의견. 좋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about을 구사를 하시나 봐요. of는 대상에 단순히 생각하는 것, about은 깊이 있는 분석적인 사고, 의견. 사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제가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뭐 이게 정답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정리를 하고자 하면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답변을 드리자면 사용을 할 때는 전치사 of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생각하는 걸 보통 얘기를 합니다. 거의 정해진 것들을 얘기를 할 때 of라고 얘기를 해요. about은 내가 좀 생각을 하고 깊이 있는 분석적인 사고, 뭐 의견 같은 것들 할 때 하긴 합니다. 근데 정해진 것과 랜덤한 것, 정해진 것과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 하나는 of를 쓰고 하나는 about을 쓸 텐데, 정해진 것을 쓸 때는 of를 쓰고, about은 좀 랜덤한 걸 씁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본질적인 것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본질적인 것들 얘기를 할 때는 막 이렇게 랜덤한 게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바로바로 떠오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of를 쓰고 about은 그때그때 좀 랜덤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 about을 쓰는 건데 제가 한번 뉘앙스를 한번 비주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about을 쓰면 내가 좀 막 이렇게 힘을 주고 about 뒤에 나오는 토픽들이나 그런 컨텐츠들에 힘을 주고 얘기하지 않고 좀 가볍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영어로 글을 많이 쓰시나 봐요. 근데 of를 내가 정확하지 않은데 또는 톤을 어, 지금 톤을 잘 선택한 게 아닌데 그냥 무턱대고 of를 쓰면 좀 과하게 느껴지거나 힘을 줘서는 안 되는데 힘을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of 뒤에 나오는 컨텐츠랑 앞에 설명하는 그런 뭐 동사라든지 형용사든지 이런 게 잘 안 어울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좀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전치사 about, 그러니까 of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of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of는 자, 우리가 3 나누기 4는 뭐죠? 4분의 3이잖아요. 자, 근데 영어로는 이걸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3 of 4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하자 그러면 3 out of 4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of는 이렇게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A라는 게 있으면 전체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부분을 꺼내서 이렇게 오게 되면 X라고 해볼게요. X는 이 전체에서 부분인 거죠. 자, 이 이미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of는 항상
전체가 있으면 뭐 이걸 뭐 부분집합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 것도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수학 시간, 산수겠죠. 이 아이들이 처음에 분수를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선생님이 아이들이 수학 용어를 잘 모를 때 3 out of 4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of는 전체에서 이렇게 부분을 빼는 것. 그래서 부분들은 보통 정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이따 그 정해진 것들에 대한 그 얘기가 정해진 것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paire로 우리가 comparison 하면서 조금 전치사의 뉘앙스를 잡아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of와 about comparison 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bout은 어떨까요? 자, about을 혹시 그림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어부도 처음이었다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자, about은 어떤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냐면, 네, 둘레. 좋습니다. 둘레 맞는 말이죠. 둘레 맞습니다. 아, 정답을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깜짝깜짝 놀래고 방금도 살짝 깜짝 놀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되는 게 왜 둘레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이거는 of, about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about에 해당되는 A라는 이 판이라고 해볼게요. 이 판이 되게 깨지기 쉬운 판이 유리판 같은 거라고 해볼게요. 제가 이런 유리판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제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 네, 깨지죠. 깨지죠. 깨지고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겠죠. 제가 산산조각 표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about은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면 x가 있을 때 x of a라고 하게 되면 잠시만요. a에다가 x about a라고 하게 되면 자, 이 about을 지금 비주얼로 표현을 하려는 거죠. x about a라고 하게 되면 이 about이 이 파편들이 a 주변에 있는 모습을 주시면 됩니다. 둘레가 될 수 있겠죠? 주변에. 자, 우리가 3시쯤에 라고 하면 3 o'clock, about 쓰죠. around도 쓰지만 approximately 뭐 이런 말도 쓰지만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자, 둘레가 되겠죠? about 3 o'clock. 자, 그쯤 I'm to go, to go. 우리 오늘 이제 warming up 잠깐 입을 풀면서 자, 생각을 좀 이렇게 예열을 하면서 to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I'm to go 하게 되면 난 가기로 되어 있어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I'm to go. 자, to 쪽으로 about을 갖다 붙였어요. about은 이렇게 파편이라 그랬잖아요. 근처가 되는 겁니다. 파편이라는 게 아까 둘레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근처라는 말이 돼요. about to go 막 가려고 하는 참이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었어 이렇게 배우잖아요. 자, 그러면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think of war and terrorism? 이라고 했을 때 what do you think about war and terrorism? 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of라고 하게 되면 war and terrorism이라는 이런 컨셉이 있을 때, 토픽이 있을 때, 이 전체에서 부분이 되는 뭐 politics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좀 굵직굵직하거나 약간 상식적이거나 본질적인 거 있죠. 막 랜덤한 게 아닌 누가 이렇게 막 토론을 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는 그런 약간 정해진 얘기들, 전체에서 부분이 되는 것들을 얘기할 때 of라고 어, of를 가지고 뒤에 말을 of를 사용을 하고 of war and terrorism이라고 하고 음, 지금 파편이라고 했잖아요. about은. 자,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war and terrorism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어젯밤에 우리 집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랜덤한 거죠. 그러니까 분석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about을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거죠. about은. 음. 자,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미궁 속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뉘앙스를 한번 잡아보면 앞으로 over, about은 계속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만날 때 한 번 더 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문장을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적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지금은 뭐지? 하는 게 조금 더 진하기가 조금씩 매번 about, out을 만날 때마다 자, 진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통 대담이나 어떤 뭐 이렇게 토론, 시사 토론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겠죠. 근데 되게 사견 같은 걸 물어볼 때는 about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우리 그냥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We're gonna be talking about orientalism 할 때는 about 이렇게 쓰죠. 자, 정말 너를 생각한 거예요. Thinking of you. 그러니까 너라고 하게 되면 너에 대한 뭐 캐릭터 있을 때고 우리가 그냥 막 생각나는 건 되게 본질적이거나 그냥 일반적인 거. Your character, your job, your career 있을 테고 또 뭐가 있나요? Your family 있을 테고 your dream, how you look, 너의 뭐 외모라든지 your voice and how you sound, 너가 말할 때 말투 뭐 이런 것들 of you. So I was thinking of you the whole time. 반했나 봐요. 이럴 때 너 생각만 하고 있었어 이런 말일 테고 뒤에 것도 반한 것 같네요. 이건 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너만 생각하는 거죠. 뭐든지 이렇게 랜덤하게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파편이 막 이렇게 이 유에 흩어져 있는 모습. 자,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한데 너무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of와 about을 구별했을 때 of는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인 거고 about은 좀 랜덤하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다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전치사가 중요하죠. 어렵기도 하고 I'm going at it 이렇게 얘기할 때랑 I'm going to it 이렇게 얘기할 때랑 I'm going about it. 자, about 오늘 배웠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다 뉘앙스가 다른데 자, 오늘 about 배웠죠. 이건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I'm going about it. Go about something. 자, 제가 갑자기 막 파편 이런 얘기하고 유리조각 얘기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생소한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그쵸. 이 going about it. 그쵸. 더, 더 이렇게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리스닝 특강 하고 있고요. 자, 우리 122기, 자,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진행을 해봤고, 오늘 4회차 센텐스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내용어 부분을 좀 몇 가지 연습을 해보면서 커버를 해볼 텐데, 자, 전치사는 내용어에 해당이 될까요? 기능어에 해당이 될까요? 기능,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내용어더라고요. 원어민은 내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토네이션 들어가는 포인트 우리가 6가지 막 소개를 하고 이럴 때 기능어와 내용어가 있을 때 내용어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 내용어 is intonated all the tim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치사가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 몇 가지 있어요. 접속사. 이것도 기능어일까요? 내용어일까요? 기능어라고 배웠어요. 저 학교에서. 그리고 전공 시간에도 그러니까 제가 전공을 몇 가지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영어 학도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 시간에도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함부로 얘기하고 뭔가 막 이렇게 까는 것 같은데
책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능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내용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어, 일단 소리에서는 내용어처럼 처리를 해서 발음을 합니다.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I'm interested in it. 제가 어떻게 발음을 했나요? I'm interested in it. 자, 캐치하신 분. 다 들으셨죠? I'm interested in it. 네. 네. I'm in, interested in it. 그렇죠, in it. 지금 그리고 in it 이렇게 up, down으로 잡아주셨어요. in it. 자, 이걸 우리가 무심코 발음을 하게 되면 in it 이렇게 발음을 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전치사는 기능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전치사는 내기에는 잘 안 들리니까 원어민들은 발음 안 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참 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흘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도 흘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전치사를 작게 읽는 거죠. 근데 전치사는 높음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높음으로 잡아주시고 in it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서 인토네이션이 잡혔는데 앞에 소리와 뒤에 소리가 블렌딩이 되고 in it 자리는 보통 이런 전치사구는 부사구로 쓰이죠. 그래서 부사구가 강조가 되면서 앞에 단어가 나중에 이렇게 약간 swallow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ee you tomorrow 하면 tomorrow가 부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치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ee you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tomorrow가 부사기 때문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걸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see you tomorrow 앞에 이 T 사운드가 이제 swallow가 되면서 잘 안 들리게 되죠. 그런 상황, 그런 맥락과 비슷하게 전치사가 인토네이션을 주고 시작을 했는데 이 문장 속에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안 들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전치사는 내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토네이션을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토네이션을 주고 전치사와 접속사를 이렇게 읽기 시작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먹는 사운드의 전치사와 접속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들리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은 우리가 인토네이션 배웠죠.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보호죠. interested. 자, 여기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I'm interested. 왜냐하면 보호는 explaining something 하는 파트이고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인토네이션을 줘야 되는 거죠. 중요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호라는 것도 내용어가 되는 거죠. I'm interested. 그리고 전치사가 높음이란 거 in it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I'm interested in it. 자, 전치사는 내용어다. 내용어. 자, 접속사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연습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오늘 교재는 핸드아웃 3번 그리고 워크시트 1, 2번. 핸드아웃 3번은 7페이지, 교재 7페이지고요. 그리고 워크시트는 교재 16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내려볼게요. 스크롤. 자, 그래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자, 좀 화면을 키워보면 전치사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접속사가 들어가는 부분, 우리가 인토네이션을 어떻게 처리하고 센텐스 리듬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럴 때 이제 until I, 자, 여기에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는 거. when it, 여기에도 인토네이션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 나중에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on something, 이거 기능어처럼 보이지만 요거 내용어라는 거. All one needs to get done for the day. 이렇게 on intonation 준다라는 거. 지금 더블 체크 해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문장의 속도, 문장을 읽는 속도라든지 또는 문법, 어법
이런 내용, 문장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또는 문장의 스트럭처, 말 그대로 이제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단어 개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단어 개수가 아니면 뭐냐? 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플레이스먼트 우리가 물론 2교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연습 문제를 계속 풀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플레이스먼트가 보통 이렇게 두 개인 경우가 있고 자리가 세 개인 경우가 있고 네 개인 경우가 있고 거의 여기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다섯 개인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이 리듬을 보면 센텐스 리듬을 보면 이게 센텐스죠. 여기에 풀스탑이 있습니다. period. 근데 이렇게 뭐 우리가 문법 시간이 되더라도 또는 영어 문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소리를 듣더라도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스크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한눈에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항상 단어를 쫓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 자, 무슨 얘기인지 계속 제가 이어가면서 풀어볼 텐데 자,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period가 있을 때까지 마침표가 있을 때까지 붙여 읽는다고 했으니까 pause 없이 읽는다고 했으니까 up, down과 down, up이 생기겠죠. 그럼 제가 편의상 어, 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up, down, 랄라 이렇게 되거나 랄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플레이스먼트가 두 개 있으면 자,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물론 랄, 라? 그렇죠. 랄랄라 뭐 이렇게 미래도 좀 떨어질 때도 있고 보통 여기가 올라가 랄랄라가 많고요. 여기가 이제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자 그리고 오늘 좀 의미도 구별해보고 마지막에 좀 제가 퀴즈도 내드리고 할 부분이 자 이때 보통 여기에 인토네이션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것들 이거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화면 지워도 되겠죠? 자, 플레이스먼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플레이스먼트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이제 문장 단어 예를 들어서 조금 풀어볼게요. 음,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책 제목이기도 하죠. 이런 예전에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자,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서점에서 워낙 유학 시절에 서점 가면 항상 이 책이 앞에 탁 이렇게 베스트셀러 시간 지나니까 스테디셀러 해서 항상 놓여 있어서 저 책은 무슨 내용일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문장입니다.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쉽나요? 신문에 써 있다고 하면은 오늘의 주요 이슈고 책으로 나와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음, 책으로는, 책으로, 책으로 나와 있는 투데이 메터스라고 하면은 요즘 시대의 주요 현안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today's matters 뭐 이렇게 지금 명사 덩어리로 쓴 게 아니라 sentence로 썼습니다. sentence로 썼고 그럼 동사는 어디인가요? 여기잖아요. matters. 자, 그럼 인토네이션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자, 한번 volunteer 없으신가요? 자, 오늘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저 혼자 계속 이렇게 난 왜 이렇게 말이 많지? 계속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생소한 얘기를 계속 풀어 나가야 되는데 왜 나 혼자만 저 혼자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volunteer 없으신가요? Today matters. awesome, 그쵸?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어렵죠. 네, 아, 그쵸. 제가 좀 영어가 어떻게든 좀 더 접근이 쉬워지고 좀 더 친숙해지고 내가 실력이 좀 더 빨리 향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쉬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해보시면 뭐 별거 아니네? 라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좀 어렵게 얘기했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생소해서 처음에 이게 좀 약간 어렵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절대 연습해보시면 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 항상 책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전달할 때 항상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어떻게 쉽게 말씀을 드리지? 자, 그 주어와 기능어는 distressed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대명사로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대부분 학습자들이 it 이 자체를 인토네이션을 주면서 읽진 않아요. It matters 하진 않죠. 어떻게 읽나요? It matters 이렇게 읽죠. It matters. 그러지 않나요? 자, today가 들어갔을 때도 내가 today를 임팩트를 한번 줄 때는 today matters 하지만 디폴트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가장 편안하게 읽었을 때는 today matters 이렇게 돼야 됩니다. today matters. Alright. 자, 그러면 what we do 여기까지만 해보고 우리 쉬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읽어요? 자, volunteer 없으신가요? 자, 제가 없으신가요? What, 그러니까 what, 네, what it matters. awesome What 그렇게 it 해주세요. 자, placement가 중요하다. 내용어 얘기하고 오늘 센텐스 리듬을 얘기한다는 건데 도대체 리듬은 언제 얘기하는 건지 언제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placement를 한번 볼게요. 자, 두 개 있어요. placement가, right? 자, 우리가 여기를 1로 봤을 때 이거 1을 1초도 좋고 1박으로 박자 템포로 봐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초라고 했으니까 오늘 1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플레이스먼트가 두 개니까 여기가 0.5박자, 여기가 0.5박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내가 조금 어, 자유자재로 내가 의미를 뭐 어디에다가 좀 더 내용을 싣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을까 짧아집니다. 이 전체 문장을 읽는 속도가 길어지지는 않아요. 자, 요걸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자, 연습할 때는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요걸 길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0.5초, 0.5초를 잡았습니다. 제가 조금 중구난방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0.5초, 0.5초에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이 부분에 조금,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기 힘을 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0.7초가 됐어요. 이게 그대로 0.5초가 돼서 이 문장이 1.2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0.7이 되면 여기는 어떻게? 0.3초 또는 0.3박, 자, 한 박자로 봤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0.5박, 0.5박으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it matters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we do를 넣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what we do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 하나에 보통 우리가 단어를 읽기 바쁘다 보면 단어를 쫓기 바쁘다 보면 what we do matters를 읽을 때 한번 읽어볼게요. What we do matters 이렇게 좀 단어를 읽다 보니까 문장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단어 발음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What we do matters. 자, 그런데 placement를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placement가 두 개구나. It matters 하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다가 what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What matter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혹시 제가 얘기한 발음 방금 캐치를 하셨나요? What matters. 자, 이게 리듬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연습을 해보면서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조금 생소하고 무슨 내용인지 할 수는 있지만 연습을 계속 해가면서 조금 감을 잡아가실 거예요. 내 이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내 이름. 자, 그러면 플레이스먼트 3개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내 이름. 제가 뭐라고 했냐면 they eat them을 빨리 얘기하면 내 이름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내 이름.
자, 이 문장은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American Accent Training의 그 대표 문장입니다. 거기 나오는 문장인데 The dogs eat their bones를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바꿔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장을 보잖아요. 눈으로만 영어를 이제 많이 봤다 그러면 단어를 읽기 바빠요. 어떻게 되냐면 뭐 인토네이션을 배웠다 그러면 업다운이라도 조금 넣어서 하면 조금 낫긴 하겠지만 The dogs eat their bones 이렇게 단어를 읽기 바빠요. 이 정말 천천히 문장을 조금만 느려서 읽는 거잖아요. 원어민이 생각할 때는 너무 천천히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세 개인데 따라라 하면 끝인데 they eat them. The dogs eat their bones 하면 끝인데 따라라. 이게 원어민이 기대하는 지금 리듬인데 그렇게 해야 내가 사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데 The dogs eat their bones 하면 막 세 번, 네 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플레이스먼트가 세 개라고 했습니다. 따라라. 자, 여기가 높음이겠죠? 타동사 목적어니까 내 이름. 자, 그러면 they 대신 the dogs가 들어가더라도 템포는 같아요. 속도는 같습니다. The dogs. it은 그대로죠. their bones도 이 자리에 한 단어가 있던 걸 두 단어로 바꿨지만 템포는 같아요. their bones 이렇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they eat them, they eat them 이렇게 they eat them 했던 부분을 the dogs eat their bones 같은 속도로 읽는다라는 거. 그래서 it matters가 what it matters. 자, what we do를 그냥 빨리 읽은 게 아니죠. 자, 이 자리에다가 넣은 거예요. It matters. 딴딴. 그리고 인토네이션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 It matters. What it matters. 자, 천천히 늘어서 하게 되면 what it matters. 여기를 조금 천천히 늘렸으면 여기도 이제 늘어나는 거죠. What it matters. 자, 1교시에 생소한 내용들을 많이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2교시에서는 오늘 제가 좀 생소할 수 있는 내용들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연습에 적용하는 건지 같이 연습을 해가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시 53분이네요.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 3분부터 다시 한번 이어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그쵸, 입이 바빠지는 거죠. 자, 입이 바빠질 때 내가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이때 사실 발음 교정이 좀 니즈가 생기는 타이밍이거든요. 같은 박자 안에 말해야 될 단어가 많이 들어가면 이 영어 발음, 그러니까 조음점, 영어 자음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막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단어들이. 근데 조음점을 제대로 이렇게 잡으시고 이런 리듬 연습을 하시면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게 더 편하네?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입이 바빠지는 거죠.